삶에서 느끼는 고독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랑민의 노래다. 즉 유랑민은 떠돌이. 그러니까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현한 사람. 그렇죠. 님과 이별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의 노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뭐 각각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삶에서 느끼는 고독과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슬픔이 어떻게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성이 뛰어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뭐예요? 원관념이 무엇인지, 원래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체 8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6, 7, 8을 그냥 쭉 나열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1, 2, 3, 4 띵 6, 5, 7, 8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이 5부분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사러리 사러리라따, 청산에 사러리라따. 많이 보던 구조네요. A, A, B, A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자, 이 사러리라따를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 학자들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고 싶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라따. 머루랑 다래랑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다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산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이죠. 즉 산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이상향이 되겠죠. 이상향. 그죠? 이상향이면서 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적인 공간. 자, 그럼 요 단락을 정리해보면, 단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첫 번째 연을 정리해보면, 청산에 살고 싶다,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참고적으로 뭐 요 부분,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고 싶다라는 것은 소박한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산에 살고 싶다, 이 청산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공간, 이상향이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얄리얄리 얄랑상 얄라얄라, 이거 후렴구인데 리을음과 그 다음 뭐예요? 이응음이 반복이 되죠. 리을음과 이응음이 반복이 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경쾌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좀 슬픈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에, 특히 이 뒤에 가면 운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담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얄리얄리 얄랑상 얄라리얄라, 이게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시리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러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왜 들어갔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민들의 정서입니다. 서민들은 항상 괴롭고 억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렇죠. 경쾌한 즐거운 노래, 웃음, 해악, 이런 것들로 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아마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라 울어라 새야,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널 나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운이로라. 널 나와라는 것은 너와 함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너보다 비교격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예요? 나는 운다가 되는 거죠. 새보다 시름이 많아 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시어를 일반적으로 뭐로 잡습니까? 그렇죠. 바로 새로 잡습니다. 그럼 새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그렇지요.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적 화자 자신의 정서가 있고 그 정서를 사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건 개념 정리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다?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던 새 본다, 물에라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자, 이 새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버드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밭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밭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글란 가지고 이 장글을 쟁기로 보는 거죠. 이끼 묻은 쟁기. 쟁기가 이끼가 끼어 있다면 결국 뭐야?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옛날에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장글란을 이 쟁기라 해석하지 않고 무기나 혹은 은장도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여성화자다, 뭐 병사다, 져가지고 이렇게 퇴각한 병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그랬어요. 자,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라면 저 밭이 아래쪽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뭐라 그랬죠? 청산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시적 화자가 청산에 가서 살 거야 해놓고 청산으로 간 것이 아닐까. 청산에 가서 새와 함께 지쳐 울고 또 밑에 있는 옛날에 갈던 밭을 바라보면서 아, 나 다시 가서 농사 짓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1인공, 덜인공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응음과 리을음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리드미컬,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1인공 절인공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디네와 션디역 낮은 지냈지만 우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 한 또 어띠 호리라 밤은 또 어찌 하느냐 즉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다는 얘기죠.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예요 청산에 살고 싶어요. 그죠? 새보다 시름이 많아 밤새 울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물 아래 있는 옛날에 갈던 밭을 바라보면서 다시 가고 싶어요. 미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로워요. 조금 좀 끊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억지로 연결을 해볼 수는 있어요. 고려소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전해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과 연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요. 어디라 던지던 돌고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누리라 맞히던 돌고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냐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로라 미워할 사람도 괴리 괴다 기본형이 괴다죠.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저 돌을 맞아 울고 있을 뿐이다. 자 이 아저씨가 왜 갑자기 돌을 맞았을까? 돌에 맞아 운다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 돌의 의미죠.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뭔가를 상징 비유 상징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바로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운명에 대한 성찰, 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식인의 노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지식인만 철학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난 작품을 보면 고려소 같은 경우에는 진솔한 생활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요런 부분이 드러나 있으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상류층의 노래들이 여기 포함되거나 상류층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청산별곡이 상류층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는 돌이라는 것이 운명을 상징하고 결국 뭐예요? 운명에 대한 성찰 즉 내가 어쩔 수 없이 운명 때문에 서글퍼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해석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라리 왔다 바라리 왔다 또 살아 살고 싶다 이번엔 바다에 가서 살고 싶다. 제2의 이상향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제2의 이상향 하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추천사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추천사라는 작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향단이한테 연락의 그네 밀어달라 그러잖아. 춘향이가. 어디로 밀어달래? 그렇죠. 바다로 연락 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다로 얘가 미는데 향단이 지치잖아. 근데 향단아 또 불러요. 왜 그래요? 어디로 밀어줘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늘로 밀어줘 이렇게 얘기해줘. 아이고 참 변덕도 왜 하늘로 밀어줘요? 그랬더니 바다에는 산호와 섬이 있어서 짜증나. 그래서 하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바다와 하늘이 추천사에서 뭐였어요? 이상향이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산이 있었다면 다시 바다가 두 번째 이상향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연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싶다 두 번째 이상향 남아자기 구조개 이거 마찬가지 뭐예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뭐예요? 먹을 거 음식들이겠죠. 이것도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똑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다에 살고 싶다 얄얄랑탕 얄랄얄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바다에 살고 싶어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고 싶은 소망.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를 뭐라고 주로 해석을 하냐면요. 외딴 부엌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현재는 외딴 부엌. 이것이 정말 맞는 해석인가요?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외딴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외로움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가다가 듣는다.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 듣는다. 무엇을 듣느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 자, 기적을 바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요는 사슴의 해금 소리를 듣는데 결국 뭐야?
세금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요 사슴이라는 것이 여러 개로 해석이 되는데 진짜 사슴은 말도 안 되고 아마도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연희를 펼치는 것, 공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광대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서글픔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다로 간다 그랬었잖아요. 바다로 가지 않고 다음에 술을 마시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가다가 배부른 술독에 아주 맛있는 진한 술이 담궈져 있더라. 빚었더라. 조롱곤 누룩이며 조롱곤 누룩이라는 것은 술의 재료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술이 매워서 독한 술이 맛있는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할이 있고 이렇게 넘어갔죠. 할이 있고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체념적인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체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연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에 들어갔다. 새보다 시름이 많아 맨날 울면서 지냈다. 그리고 옛날에 갈던 밭을 다시 갈고 싶어 미련을 갖게 되더라. 더군다나 이곳은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너무나 외롭더라. 그래서 나는 운명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금 찾아가려는 마음을 먹었다. 가다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다 보니 나는 어떻게 됐다? 에이, 다 때려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말겠다라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진, 강수, 술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겠어요?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해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구조가 좀 희한하다 그랬어요. 자,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연이 살얼 잃었다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때요? 요 연도 살얼 잃었답니다. 두 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즉 1년과 6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연 보세요. 운이로라죠. 그렇죠? 2연하고 그 다음에 5연이 운이로라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여기 밑에다가 딱 끼워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4개의 연이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도 드로라가 있잖아. 그렇지? 드로라가 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본다가 있죠. 보고 듣는다. 여긴 뭡니까? 어띠오리라 체념적인 어조가 나오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체념적인 어조 어띠호리라가 나옵니다. 어띠하리코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1, 2, 3, 4 그 다음에 5를 옆으로 보내서 6, 5, 7, 8 이렇게 하면 요게 뭔지 알죠? 요게 뭔지 알죠?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렇게 보내면 자연스럽게 산으로 가고 싶어요. 새하고 울었어요. 뭐 옛날 갈던 밭이 그리워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외로워요. 괴로움들의 얘기. 그쵸? 그 다음에 바다로 가고 싶어요 해놓고 운명 때문에 서글퍼요. 그 다음에 광대의 노래를 들었어요. 연주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술 마시고 끝낼래요. 이런 식으로 즉 산으로 가고 싶어 괴로워요. 바다로 가고 싶어 괴로워요로 자연스럽게 완벽한 대칭 구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록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과정, 페이지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녀석이 잘못해서 요 앞으로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왜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서술어가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개씩 짝을 이룰 수 있어서 해석상 이렇게 간편하게 대칭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결국 읽어보니까 고독하고 슬프다는 얘기 굉장히 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비유와 상징적 표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정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건 없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참고서에 있는 것 정도가 일반적인 설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의 문제점은 1, 2, 3, 4, 5, 6, 7, 8 쭉 연결해서 선생님 한번 해석해봤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산으로 가고 싶어 괴로워, 바다로 가고 싶어 괴로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